여러분,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SSL인데요. SSL의 표준 프로토콜 버전을 이제 TLS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TLS라고도 많이 쓰는데, 현재 SSL, TLS는 뭐 같이 이렇게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우선 SSL TLS 프로토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SSL TLS에서 키를 어떻게 교환하는지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교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버 인정과 키 교환,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정과 키 교환. 클라이언트 인정은 사실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클라이언트 인정과 키 교환. 그리고 실제 SSL을 통해서 데이터 보안을 담당하는 레코드 프로토콜이 이제 주된 강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문제는 2015년도 9급 국가직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전송계층 보안 프로토콜인 TLS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 메시지 부인 방지. 2.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인정. 3. 메시지 무결성. 4. 메시지 기밀성인데, TLS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보안의 정보 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7급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SSL을 구성하는 프로토콜 중에서 상위 계층에서 수신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약속된 절차에 따라 메시지에 대한 단편화, 압축, 메시지 인증 코드 생성 및 암호화 과정 등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2. 알럿 프로토콜. 3. 레코드 프로토콜. 4. 체인지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또 SSL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풀어보시고 나중에 강의를 한 다음에 아마 비교적 쉽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2015년도 5급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SSL TLS에서 사용되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SSL TLS 레코드 계층에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도 수수료이긴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SSL은 웹 기반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 넷스케이프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개발된 프로토콜인데요. 그때는 이제 SSL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 표준화 기관에서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1999년도에 TL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준화가 이루어진 프로토콜이고요. 지금 현재는 TLS가 버전 1.2까지 이렇게 표준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SSL TLS에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에 의한 서버 인정, 그러니까 서버를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물론 이거는 인증서 기반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가 클라이언트 인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인증서 기반으로. 이거는
그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사실은 그 서버가 그 클라이언트 인증 서비스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서 기반의 인증 서비스는 제공을 하지 않고요. 별도의 SSL TLS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자 인증 기능을 구현하게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SSL TLS 프로토콜에는 서버에 의한 클라이언트 인증서 기반의 클라이언트 인증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 사양으로. 그리고 암호화된 세션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시지 인증 서비스를 HMAC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과 메시지 인증을 동시에 이렇게 인증 보안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SL TLS 프로토콜 구조인데요. 일단 그 프로토콜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그 다음에 체인지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 그 다음에 얼락 프로토콜, 그 다음에 레코드 프로토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이겠죠. 클라이언트 인증, 서버 인증 이런 사용자 레벨 인증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 및 키를 교환하는 방법, 메시지 인증 키를 교환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을 협상하고 암호화 키를 교환하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그 보안 매개 변수들을 서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호 사용 변경 프로토콜, 사이퍼 스펙 체인지 프로토콜은 그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협상된 그런 암호 사양들, 그러니까 이 보안 매개 변수들을 실제로 통신에 적용하도록 그 암호 사양을 사이퍼 스펙을 변경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간단한 프로토콜이죠. 그 협상이 다 됐으면 그 협상된 암호 스펙을 지금부터 그 데이터 트래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 통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잠재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이제 그 경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얼락 프로토콜, 경고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그 협상된 암호 스펙을 그 암호 사용 변경 프로토콜, 사이퍼 스펙 체인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변경이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된 암호 사용으로 이렇게 보안 서비스를 실제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레코드 프로토콜인데요. 이 레코드 프로토콜은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합의된 대로 상위 계층의 정보를 그 필요하면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압축을 할 수도 있고요. 압축. 그 다음에 그 세션 키,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이렇게 설정한 그 세션 키를 사용해서 암호하고 그 다음에 HMAC을 통해서 메시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레코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SSL TLS 프로토콜은 이 4개의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SSL TLS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절차는 조금 복잡한데요. 제일 먼저 이제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어떤 암호 사양을 사용할 건지를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협상에 포함되는 게 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인증하는 기능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인증까지.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 인증서 기반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도 인정하고 서버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통해서 암호 사양, 그러니까 보안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매개 변수들이 이렇게 딱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암호 사양을, 보안 사양을 지금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Change Cipher Spec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암호 사양을 변경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레코드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 그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제 경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얼랍 프로토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Change Cipher Spec 프로토콜이나 레코드 프로토콜이나 락 프로토콜은 비교적 이렇게 간단한 프로토콜이고요.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이게 상당히 이렇게 복잡합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페이스 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이제 Change Cipher Spec 프로토콜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4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4단계로. 제일 먼저 1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그 capability, 그러니까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서로 이렇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다 이렇게 맞추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요. 그때 주고받는 메시지가 헬로 메시지라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주는 클라이언트 헬로, 그 다음 서버가 클라이언트 주는 서버 헬로 메시지, 이 두 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 security capability negotiation으로 그래서 보안 역량을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보안 역량 협상 1단계에서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안 역량 협상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제공이 되느냐,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 헬로 메시지를 통해서 헬로 메시지는 양쪽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이 세션에 대한 식별자, 처음에 그 보안 서비스에 적용될 세션에 대한 식별자, 그 다음에 키 교환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키 교환할 건지,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을 뭘 쓸 건지,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을 뭘 쓸 건지, 압축이 필요하면 압축 알고리즘을 뭘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보안 역량 협상 단계다 이렇게 하고, 제일 먼저 이게 이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SSL, TLS에서 정의하고 있는 키 교환 알고리즘은 크게 보면은 RSA 알고리즘은 익명 DH, Anonymous DP 헬먼 알고리즘, 그 다음에 고정 DH, Fixed DP 헬먼 알고리즘, 그 다음에 임시 DH, Ephemeral DP 헬먼 알고리즘,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키 교환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런 키 교환 알고리즘 중에 이 보안 역량 협상 단계에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하나를 갖다 이제 선택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키 교환 알고리즘을 쓸 건지. 그리고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을 쓸 건지도 선택을 하고, 암호 알고리즘,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 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대칭키 암호, 그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암호하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하는데, 암호 알고리즘은 어떤 걸 쓸 건가. 물론 지금 현재 버전이 TLS 1.2인데 1.2는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정의한 시드라든지 ARIL 이런 암호 프로토콜, 암호 알고리즘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표준 스펙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단계에서 보안 역량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죠.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2단계 요건데요. 베스트인데 여기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서버 인정을 하게 되고요. 서버 인정이라는 거는 서버의 인증서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인증서를 확인해서 이 서버가 내가 접속하려고 하는 그 서버가 맞는지를 갖다 인증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그
그 키를 암호할 때 사용할 그 키를 공유하는데, 키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보내준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줘야 될 건가는 키 교환 알고리즘을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그 서버 키 익스체인지 요 메시지에 들어가는 정보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요 단계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때 필요하면은 클라이언트한테 그 클라이언트 인정을 하기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를 갖다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거는 표준에서 이제 그 선택으로 돼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이 선택으로 돼 있는 게 실제로는 이게 이제 별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웹 브라우저가 그 사용자의 그 사용자 인증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증서가 사용이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서,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사용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SSL TLS를 구현할 때 이 서티피케이트 게트,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인증서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많이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근데 키 교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키 교환 메시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SSL TLS에 제공되고 있는 키 교환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키 교환 알고리즘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SSL TLS에 제공되고 있는 알고리즘,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이 이제 RSA 알고리즘인데요. 이 RSA라는 것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그 RS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RSA. 그래서 이 키 교환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비밀키, 세션키를, 데이터 트래픽 암호할 때 사용할 세션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버의 공개키로 RSA 공개키 암호화해서 요 비밀키를 서버한테 전달한다는 거죠. 서버의 공개키로. 그러면 서버는 자기 개인키로 이제 요 세션 키를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가 그 세션 키를 하나 만들어서, 비밀키를 하나 만들어서 서버의 공개키로 서버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을 RSA 키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해당 서버의 개인키 있잖아요. 이 개인키가 노출이 되면은 서버랑 통신하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만든 세션 키들이 다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뭐 서버의 개인키로 전부 다 복구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개인키, 서버의 개인키가 노출되는 순간 그 전에 그 서버의 개인키로 복구했던 모든 키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전방형 비밀성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방형 비밀성 문제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RSA 키 교환 방법을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익명 DH 키 교환 알고리즘은 어나니머스 DP 헬먼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원래 고유한 DP 헬먼 알고리즘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DP 헬먼 알고리즘은 사실은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자 공개에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익명 DH 알고리즘, 어나니머스 DP 헬먼 알고리즘을 키 교환 알고리즘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서버 인증서도 필요 없고, 서버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서가 사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자 공개에 노출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은 그런 응용에서는 익명 DH 키 교환, 어나니머스 DP 헬먼 알고리즘을 통한 키 교환은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고정 DH 키 교환 알고리즘인데요. 이 고정 DH 키 교환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DP 헬먼
그 픽스 DP 헬먼인데 DP 헬먼 알고리즘을 쓰는데 DP 헬먼을 통해서 이렇게 그 키를 생성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필요한 이제 메시지들, 그러니까 뭐 공개 키하고 그 다음에 공개 키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런 그 P 값, G 값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P 값하고 G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공개 키, 그 공개 키를 이제 반키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키에 대한 이런 매개 변수 정보들을 어디에다 포함시켜서 전달하냐면은 서버의 인증서에 포함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의 인증서 안에 그 세션 키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그 정보들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죠. 언제 전달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서버 인증할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그 공인 인증서를, 그러니까 인증서를 전달할 때, 그때 같이 넣어서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버를 가지고 이렇게, 서버의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그 서버를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적 공격 같은 이런 것들은 예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간 공격자가 서버의 인증서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그 서버의 인증서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를 만약에 서버 인증서에 들어있는 정보를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뭘 만든다 이러면은 서버 그 인증서에 있는 그 서명을 통해서 이제 서버가 위조됐다 이런 거는 금방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적 공격은 당연히 방어를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인증서에 그 키를 만드는 그런 정보가 아예 딱 고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매번 그 서버하고 통신하는 모든 그 세션 키는 동일한 거죠. 그죠? 항상 동일한 키를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 키가 한번 노출이 되면은 그 서버랑 통신하는 모든 그 정보들이 사실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아까 전방형 비밀성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당연히 전방형 비밀성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개선한 게 임시 DH키 교환, 이페메럴 DH키 교환이 되는데, 뭐 이 용어가 뜻하는 바는 매번 통신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그런 어떤 키를 매번 다른 키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하고 이제 이런 의미가 사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DH 알고리즘, DP 헬먼 알고리즘에서 주고받는 그 매개 변수들 있잖아요. P 값, G 값, 또 뭐 그 하프키, 그러니까 공개 키로 만들어지는 반키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 변수들을 전달할 텐데 어떻게 전달하냐면은 서버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거죠. 서버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한다. 그러면은 그 중간적 공개, 서버의 서명을 이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적 공격에는 그 중간적 공격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이 통신할 때마다 서버가 새로운 그런 매개 변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다른 비밀키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키가 노출됐을 때 그 노출된 키를 가지고 그 전에 뭐 생성되어 있던 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전방형 비밀성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전방형 비밀성 문제. 그래서 이 전방형 비밀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런 어떤 키 교환 알고리즘이 임시 DP 헬먼 키 교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보안성이 뛰어난 그런 키 교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키 교환 알고리즘을 설명을 했고요. 그 키 교환 알고리즘에 어떤 키 교환 알고리즘을 쓰는가에 따라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키 교환 메시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는 키 교환 메시지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여기죠. 두 번째 단계가
요 단계죠. 이 단계 제가 좀 설명했지만은 서버 인정을 하고 인증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서버가 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키 교환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요. 제일 먼저 그 서버 인증서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서 그 서버 인증서를 그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인증할 수 있게 이런 걸 갖다 서버 인증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서버 인증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인증서를 이렇게 확인해서 이제 서버를 인증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익명 DH키 교환뿐만 아니라 이제 고정 DH키 교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서버 인증서를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키 그 익스체인지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인증서 속에 그 키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방식이 고정 DH키 교환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픽스드 DP 헬먼 알고리즘. 이 경우는 이제 키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인증서 속에 들어있으니까 사실 인증서를 전달할 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서버 키 교환 메시지는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키 교환 알고리즘 중에 RSA 키 교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키를 만들어서 그 키를 서버에 공개 키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RSA 키 교환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에도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키 교환 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없는 거죠.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서 서버한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익명 DH 키 교환 방법 이 경우는 중간재 공격을 이렇게 신경 안 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서버 키 익스체인지 메시지, 서버 키 교환 메시지에 이런 P 값, G 값, 그 다음에 공개 키인 하프 키 값 이런 걸 전달하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전달하냐면은 평문엔터로 전달한대, 평문.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 공격자한테 노출돼도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임시 DH키 교환 방식을 쓰는 경우, 이 펜을 DP 헬먼 알고리즘으로 키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이 P 값, G 값, 그다음 반키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퍼블릭 키에 해당되는 반키 이런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거기에다가 서버가 자기의 개인 키로 이렇게 서명을 해서 이렇게 보내서 중간자 공격에 중간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 교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키 교환 알고리즘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키 교환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거잖아요. 클라이언트 인증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서버로 전달하는 키 교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단계가 3단계인데요. 3단계는 그래서 보시면은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인증서를 요청을 했으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자기의 인증서를 전달하는데 이게 이제 선택 사양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선택 사양으로. 많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구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협상을 할 때 보안 역량 협상을 할 때 선택된 키 교환 알고리즘이 RSA 키 교환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는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키를 만들어서 여기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그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내주냐면은, 그, 실제 키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를, 클라이언트 그 키 익스체인지 메시지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서버한테 보내주는데, 그때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쓴다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 DH 키 교환 알고리즘을 선택했다. 픽스트 DP 헬먼 키 교환 알고리즘을 선택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주는 인증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인증서를 보냈다 그러면 인증서 속에 P값, G값, 그 다음에 공개 키인 하프 키값 이런 게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메시지를 서버한테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티피케이트, 그 공인 인증서를 보낼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미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리고 그 익명 DH 키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나니머스 DP 헬먼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는 이런 그 키 교환 메시지 P값, G값, 그 다음에 하프키 값이 들어있는 그 메시지를 평면 형태로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임시 DH키, 그러니까 이 평면을 DP 헬먼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도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거 인증서가 그죠? 인증서가 지금 선택 사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택 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시 DH키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키 교환 메시지를 보낼 때도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없으면은 적용을 할 수 없거든요. 서명을 해서 보낼 수는 없거든요. 서버는 반드시 이렇게 서버 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버는 보낼 때 서명을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서버는 인증서가 있거든요. 인증서 있다. 근데 클라이언트는 인증서가 없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경우는 없죠. 왜냐면 이게 이제 옵션,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키 교환 메시지를 보낼 때 서명해서 보내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서명이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패밀 DP 헬먼 키 교환 알고리즘, 임시 DH 키 교환 알고리즘 쓰는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키 교환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냥 평면 형태로 전달한다. 서명 없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공인인증서 부분, 해시 함수의 응용 파트에 공인인증서 부분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왜 디지털 서명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키 교환까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피니시 단계인데 이 피니시 단계라는 게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종료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종료하기 전에 지금 협상한 암호 사양을 암호 사양으로 변경하는 기존에 쓰던 암호 사양에서 지금 협상한 암호 사양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change cipher spec. 지금 협상된 암호 사양을 적용해라 그런 이야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버도 클라이언트한테 변경했다. 이런 change cipher spec 프로토콜을 같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키 생성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암호 사양 변경 메시지를 서로 교환해서 다음 세션에 적용된 암호 사양을 확정한다. 이거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아니고요. change spec, change cipher spec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SSL, TLS에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세션에 대한 보안, 역량 협상, 뭐 인정, 키 교환 이런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게 클라이언트, 서브 인정, 클라이언트 인정 이런 인정, 키 교환 등의 협상이 과정이 완료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SSL 설정 종료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SSL 설정이 종료가 되면은 그 세션을 유지한 채 그 TCP 연결을 종료하고 재설정을 반복해서 웹페이지를 계속 이렇게 같은 동일한 그런 서버의 웹페이지를 그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TCP 연결 단위로 메시지 인정이나 암호화 키 같은 이런 거는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SSL 연결이다, SSL 커넥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의 SSL 세션에는 여러 개의 SSL 연결이 설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실제 SSL TLS에서 그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레코드 프로토콜이잖아요.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그 포맷인데요. 포맷.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요 데이터들, 요 데이터가 들어있고 요 맨 뒤에 HMAC을 넣어서 이 데이터에 대한 그 무결성 서비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메시지 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는 당연히 암호화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MAC을 쓰기 때문에 HMAC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메시지 인증 코드가 그 디지털 서명하고 달리 부인 방지 서비스는 사실은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 SSL TLS를 통해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부인 방지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책임성 보안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패드 같은 거는 이제 이 알고리즘 적용하는데 필요한 그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추가로 이렇게 그 의미 없는 정보를 추가하는 그런 게 이제 패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레코드의 타입은 보면은 이제 이 레코드를 전달할 때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사용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레코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랏 프로토콜에 사용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체인지 사이프 스펙에 들어있는 레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포함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레코드의 유형은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핸드쉐이크 메시지나 알럿 메시지나 그 다음에 체인지 사이프 스펙 메시지도 실제로 이제 전달할 때는 레코드 프로토콜의 하나의 그 다른 유형의 그런 그 레코드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토콜 구조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SSL TLS 구조 이야기할 때 봤지만은, 여기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있고, 그 다음에 체인지 사이프 스펙 프로토콜 있고, 그 다음에 알랏 프로토콜 있잖아요. 이 프로토콜이 다 이렇게 레코드 프로토콜이죠. 레코드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직접 전달이 되게 이렇게 이제 그 구조를 갖다 그리는 게 사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메시지들, 체인지 사이프 스펙 프로토콜의 메시지들, 그 다음에 알랏 프로토콜의 메시지들도 실제로 전달할 때는 레코드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의 데이터 트래픽도 레코드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 프로토콜을 실제로 이렇게 실행하는 단계를 보면은 제일 먼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라서 사용 계층의 메시지가 그 일정 크기의 블록으로 이렇게 단편화해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단편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압축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이 압축 기능은 그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원래는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3단계에서 단계 3에서 그 HMAC을 추가하고요. HMAC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4단계에서 암호화를, 데이터에 대한 그 암호화를 하고요. 데이터 블록하고 맥까지, HMAC까지 같이, HMAC까지 같이 암호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헤드를, SSL 그 프로토콜에 대한 헤드를 추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레코드 프로토콜이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용 계층 프로토콜을 그 블락 단위로 짧게 이렇게 자르는 그런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 작업이 일어나고, 압축은 지금은 생략됐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압축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단편화된 데이터 블록을 압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HMAC을 추가하고, 맥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맥에 대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SSL TLS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휴 정보를 앞에다가 이렇게 헤더로 이렇게 딱 붙이는 이런 단계로 수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SSL TLS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쳤는데요. 조금 특히 그 키 교환 알고리즘 부분과 연관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따라가면서 한번 그 교재를 정독을 좀 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할 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송 계층 보안 프로토콜인 TLS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는데요. 쉽게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SSL을 구성하는 프로토콜 중에서 상위 계층에서 수신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약속된 절차에 따라 메시지에 대한 단편화, 압축, 메시지 인정 코드 생성 및 암호화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토콜. 쉽게 이제 답이 나오죠. 그리고 SSL TLS에 사용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기능에 대해서 아마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SL TLS 레코드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SSL TLS는 그 웹 서버에 대한 보안 프로토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보안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 관련 교재를 정독을 해서 꼭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것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